과학기술 3강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 3강이고요.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눈은 책에, 귀는 여시고요. 그 다음에 문득문득 선생님이 여기 판서하는 거, 기록하는 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단, 단락 나눠주세요. 첫 번째 단락 시작할게요. 가벼운 찰과상으로 피부 표피에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이용해 소독하게 됩니다. 자, 갑자기 소독약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얘는 소독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보다 짐작됩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으로는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다. 그럼 두 소독약 종류 이야기했어. 두 소독약은 각각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두 화학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작용하여 소독된다. 하지만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지만 이런 말 나오면 어디가 더 중요해? 뒤가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된다 했어. 상처의 종류에 따라 소독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사용돼야 돼. 왜? 화학식이 다르기 때문이야. 화학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각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상처가 소독되는 뭐가 달라? 상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소독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럼 소독 원리가 다르다. 그러면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그 소독 원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쵸? 소독 원리. 자, 두 종류가 뭡니까? 과산화수소. 투명한 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과산화수소. 그다음 포비돈, 아이오딘이라는 것은 우리 빨간 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거죠. 요렇게 두 개가 있대. 그럼 이거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소독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야. 그럼 소독 원리를 알려주겠지. 근데 얘네 두 개가 다르대. 그러면 어느 거부터 먼저 할 거야? 둘 중에 뭐 하나를 먼저 할 건데 두 번째 단락에서 과산화수소는 그랬으니 둘 중에서 과산화수소의 뭐 소독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구나. 그죠? 과산화수소는 산소 원자를 얘는 산소 원자와 관계되나 봐. 왜? 이름에서 부터 벌써 산화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대? 상처를 소독한대. 과산화수소는 물 분자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각각 어떻게 결합했대? 두 개씩 결합하여 있대. 자, 원래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되어 있대? 수소 원자와, 즉 뒤에 나와 있잖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수소 H. 맞지? 원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 각각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을 해서 되어 있대. 그죠?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인체의 혈액이나 피부의 세포에 있는 자, 얘를 발라.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있어. 여기 상처가 탁 났어. 여기 상처. 이게 피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상처가 나서 그 위에다가 뭐를 떨어뜨리면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렸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온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하여 얘는 어디에 있던 효소야? 피부에 있던 카탈 어쩌고 저쩌고 그 효소가 작용을 해서 뭐를 한대? 과산화수소가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뭐 된대요?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만나면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간대. 물과 다시 어떻게 요렇게 물 H2O랑 O 갈라지면서 뭐가 일어난대? 얘가 분해가 되면서 뭐가 일어나? 거품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이때 분해된 산소 원자는 자, 분해되어 있는 산소 원자 어디 있어요? 여기요. 걔는요. 활성 산소가 된대. 그럼 요 아이를 뭐라 그런다? 분해된 산소. 자, 분해된 산소는 뭐가 된대? 활성 산소가 된대. 자, 됐죠? 활성산소는 강한 반응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처 부위의 병원균을 파괴한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대? 병원균을 파괴해. 그죠? 자,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방어 효소가 작용을 해요. 자, 우리 몸에 있던 뭐가 또 작용을 합니까? 우리 몸에 있던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말이 어려워, 그치?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방어래, 방어. 방어 효소가 작용해. 그래서 우리 몸은 파괴되지 않아, 원래는. 하지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나오면 그 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상처가 어떻게 되면 가산화수소는 상처가 뭐 하면? 상처가 깊거나 넓으면 어떻게 되는데?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넓어. 그러면 과산화수소 너무 많이 사용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활성산소 많아지겠지. 왜냐면 이가 많이 부으면서 이 카탈 어쩌고 효소랑 많이 만나서 이 산소 원자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 활성산소가 많아지니 어떻게 돼?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므로 그럼 우리 몸에 공격 받겠지. 못 막아. 그래서 주의. 그쵸? 그래서 요 상처 깊거나 넓다. 이때는 세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건 주의할 점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 과산화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 갈게요. 죄송해요. 자, 3번 문단. 포비돈 아이오딘은,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산화순소가 아닌 포비돈 아이오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오딘. 빨간 약 이야기합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해. 아, 둘 중에서 특히 뭐요? 아이오딘이라는 거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하는데 아이오딘이라는 것은 뭐가 높대요?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래. 전기 음성도가 높아. 선생님 사실 그럼 선생님 전기 음성도가 뭡니까? 저도 처음 들어봐요. 몰라요. 정확하게 그냥 전기 음성도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이렇게 그냥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야. 그렇기 때문에 산화력이 강하대. 아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전기 음성도가 높으면 뭐가 강하대? 산화력이 강하대. 이는 비례해. 전기 음성도가 높으면 산화력이 높은가 봐. 그죠? 산화력은 어떤 물질이 그러면 산화력이 뭔데? 산화. 산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산소와 친하다는 거잖아. 산소와 자꾸 결합하고 싶어 하는 걸 우리 산화된다, 산화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산화된다라는 것은 모를까 봐 그 뒤에 설명을 해놨지. 어떤 물질이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 이런 거래. 아, 산화라는 건 수소를 잃게 하거나 그죠? 이 수소와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잘 결합하거나 그런 것을 산화력이라고 한대. 됐지? 포비돈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똑같이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 여기 상처가 또 났어. 자, 여기 상처가 나고 포비돈 아이오딘을 여기다 발랐어. 자, 그러면 뭐가 떨어져 나온대? 그렇게 되면 둘 중에서 아이오딘이라는 아이가 떨어져 나온대. 아이오딘. 얘가 나오면서 상처 부위의 얘가 작용을 해서 상처 부위의 병원균을 어떻게 죽여버린대. 되게 좀 무서운 애다. 그치? 침투해서 병원균의 세포 내에 있는 뭐를 어떻게 한대? 병원균의 단백질, 지방산 이런 거를 산화시킨대. 그래서 이 병원균을 자체를 파괴해 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 아이오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이제 더 자세하게 몇 번째 단락에서 4번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겠군. 자, 보겠습니다. 그럼 4번 단락. 아이오딘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3번 단락 마지막에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얘를 병원균을 파괴하는 건데, 그럼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몇 번째 단락?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몇 번째 단락이다? 4번 단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4번 단락에서 볼게. 아이오딘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그러면 아이오딘의 산화 과정. 그냥 산화 과정 아니고 아이오딘이 단백질을 어떻게 산화하는지. 자, 병원균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결합 구조 중에 수소를 분리하거나 어떻게 한대? 산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대? 다양한 병원균의 단백질의 다양한 구성 중에서 수소 분리하거나, 우리 아까 전에 산화는 수소 분리하는 거라 했으니까 전자 빼앗는데. 아하, 전자 빼앗는 방식으로 산화시킨다라는 거야. 그럼 수소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 그림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아미노산은요, 그림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자, 그럼 그림 한번 선생님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사실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문자식 같은 거잖아요. 탄소예요. 그쵸? C가 탄소라는 거.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질소와 수소가 결합한대. 질소 어디 있어? 질소. 아미노기. 질소. N. 그 다음에 얘 H 결합을 해. 얘가 뭐래? 아미노기래. 그죠? 그 다음에 곁사슬이라는 거는 뭐 밑에 R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카복실기. 여기가 카복실기인가 봐. 그러니까 그림에는 여기 또 H 되어 있고 C에다가 O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 좀 연한 걸로 이렇게 H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쵸? 요거에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색깔 조금 바꿔서 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림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곁사슬 밑에 있고, 질소와 수소 결합한 아미노기, 곁사슬, 그 다음 카복실기 이렇게 결합되어 있대. 이게 뭐래? 얘가 아미노산이라는 거지. 단백질은 얘들의 집합체라는 말씀이야. 자, 그랬는데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겹사슬 간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줘서 병원균을 파괴한대. 아, 뭐요? 아미노기랑 겹사슬에 영향을 줘서 파괴하는 과정을 거친대. 자, 첫째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아이오딘은 아미노기를 구성하고 있는 뭐요? 질소와 수소의 결합. 여기 기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요? 질소와 수소 결합. 여기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림에서 여기 아미노기 여기에다가 기억해 주셔야죠. 그럼 여기와 관련된다라는 거야. 이 질소래. 질소와 수소가 결합했을 때 얘를 깨뜨린대. 아이오딘이. 그럼 첫 번째. 그럼 여기 이렇게 원래 결합되어 있던 것을 뭔가가 아이오딘이 뭔가 다 끊어주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데 아미노기 결합 구조가 깨지게 되면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조 단백질이 파괴된다. 일단 첫 번째 기억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니은. 어디로 간대? 둘째. 자, 둘째, 니은 되어 있죠? 두 번째. 황과 수소 결합을 깨뜨린대. 그럼 황과 수소 결합이 어디 있는데 이야기를 하겠죠? 아미노산의 종류는요, 겹사슬이 어떤 결합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대. 아, 그러면 겹사슬이 얘가 뭘 결정한대? 아미노산 종류 결정. 간단하게 써두면 돼. 그치? 아미노산 종류 이렇게 써두고 결정하고요.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은 동일하게 황과 수소 결합한 겹사슬을 가진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 서로 결합한대. 이런 거를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요 R이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으나 이걸 겹사슬이라 부르고, 얘가 종류가 똑같이 황과 아미노산 만나 있는 그 똑같은 종류를 가진 애들끼리 만나면 또 잘 결합한다라는 거야. 그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황과 결합이라고 부른대. 그냥 그걸 그렇게 부른대. 그러면
이황과 결합은 황이 수소와 결합하면서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여기다 밑줄 해두셔야 되지. 그럼 얘들은 이황과 결합을 할 때 사용하고도 남은 전자가 있으면 걔를 어떻게 한대? 그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준대요. 아, 이때 전자가 남아있으면 전자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걔가 구조 안정화를 하는데 되게 도움을 준다는 거지.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는데 이 도움을 주는 이 전자를 아미노산이래. 그 아이오딘이 이 전자를 빼앗아 버려. 그쵸? 얘는 그러면서 구조적인 안정화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해버릴 거란 얘기야? 얘를 깨버릴 거란 얘기야. 그러면서 불안정해지겠지? 왜냐면 이거 빼앗아지니까 불안정해지겠죠? 요렇게 메모했어요. 아이오딘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그래서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결합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 그러면 지방산을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그럼 이 중에서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된 거 어디니? 여기 아니니? 여기? 그럼 여기가 지금 디귿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 그쵸? 그러면 디귿 탄소 이중 결합. 야, 그죠? 결합하게 되면 그런 때가 이게 뭐가 많대? 지방산인 경우가 많대. 그죠? 자, 지방산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오딘이 탄소 이중 결합을 어떻게 해버려? 깨버린대. 이중으로 뭐 두 개가 대중으로 뭐 깨버린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럼 거기에 핵산 사이로 침투를 한대. 그러면 핵산이 어떻게 돼? 핵산이 산화된대. 그럼 여기서는 핵산 산화. 그렇게 되면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던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이 파괴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균이 어떻게 돼? 죽어버리네. 였어. 자,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거는 이제 끝났어. 그럼 5번째 문단 갈게. 5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제 아이오딘의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럼 아이오딘을 사용했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 19세기 초에 아이오딘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소독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는데 너무 많은 양의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됐더니 어떻게 됐어? 이 아이오딘이 단백질을 파괴시키잖아. 근데 우리 몸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병원균과 나 발음 왜 이래?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세포까지 파괴되는 뭐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양이라도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켰다는 얘기야. 여기다 밑줄 할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오딘을 다른 화합물과 뭐 시켰어? 결합시켰대. 자, 그러면 다른 화합물 뭐가 있을까? 우리 지금 아이오딘이 포비돈 아이오딘이 돼버렸잖아. 포비돈이라는 애랑 합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 이야기다. 자, 계속 읽을게. 파괴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양이라도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켜 아이오딘과 화합물 간의 결합력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대. 부작용을 줄이려면 이때 아이오딘과 결합하는 화합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독성이나 자극성은 낮고 안정성은 높은 뭐와 포비돈. 그래서 포비돈과 아이오딘을 결합시켰더니 부작용이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겠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는데 포비돈과 아이오딘의 결합을 통해 아이오딘이 자 여기 줄치자 서서히 방출되면 신체에 파괴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오딘을 천천히 뭐 시켜야 돼? 방출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얘네 둘을 결합시킨 거야. 그렇게 했더니 A 되어 있잖아. 그럼 이 문제 나온다는 거죠.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 줄였대. 그러면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이라는 게 A가 뭐야? 부작용이잖아. 그죠? 그럼 부작용을 줄였다. 어떻게 해서? 얘네 둘을 결합시켰더니 아이오딘이 천천히 방출되더라.
그 얘기잖아. 그쵸? 자, 그렇다 하더라도 포비돈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 그럼 어떤 게 있느냐면 지나치게 많은 여기다가 세모하자. 선생님 표시해서 주의할 점이니까 지나치게 많은 양 돼, 안 돼? 안 돼. 아니면 안 돼. 그 말이고. 그 다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 안 돼. 신장 기능, 세모할게. 신장 약한 사람, 안 되더란 얘기야. 왜냐하면, 아이오딘은 체내에 유입된 후 일반적으로 2일 정도 지나 신장을 통해 배설이 이루어져.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배설이 잘 돼야 되는데, 신장이 약하면 배설이 안 돼서 몸에 문제가 생겨. 그 말이야. 그 다음, 또한 또 나왔죠. 소량의 아이오딘이라도 인체의 기초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샘. 그럼 얘는 갑상샘이 어떤 사람도 직접 영향을 주니까 갑상샘 기능 이상 기능에도 세모하자. 그러면 갑상샘 기능이 약한 사람도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임신한 경우 세모할게. 자, 임신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돼. 그럼 이렇게 주의할 점들이 많았네. 됐죠? 왜냐면 태반을 통해서 태아의 갑상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래. 그럼 얘는 임산부보다는 그 태아에 안 좋기 때문에 요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됐지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정리가 되었어. 특히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여기에서 중간에 막 그림이 나와서 화학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었으나 딱히 어려운 거 없었어.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1번 선생님 여기 빈칸 여기다가 써볼게요. 1번에 1번.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소독약의 원리는 다르다. 볼까요? 어디에 있어요? 1번에 1번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처의 종류에 따라. 그 다음 얘들은 뭐예요? 화합 종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독약이 뭐가 달라져? 원리가 다르죠. 이게 1번에 1번 설명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1번에 1번 여기에서 체크 가능해.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산화수소를 다친 부위에 바르면 산소 원자 하나가 분해되어 활성산소 만들어져. 다친 부위에 과산화수소를 발랐더니 2번 단락에서 뭐가 하나가 나와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하나가 나오고 이 분해된 산소가 활성산소고 그쵸? 그 이야기 여기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 1번에 2번 여기서 확인 가능해. 그 다음 3번 봅시다. 1번에 3번.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우리 여기 4번 단락에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곁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아미노산의 종류 여기에서 우리 확인했을 때 뭐라고 있었냐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곁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번에 몇 번입니까? 3번에서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3번 어디가 틀렸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결사슬의 결합 구조는 맞으나 아미노기는 상관이 없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에는 답 몇 번? 3번이 되겠고. 자, 1번에 4번은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는지 보자. 임신했거나 신장의 기능이 있을 때, 임신했거나 신장의 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아이오딘 사용하지 말아라, 유의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에 4번에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5번. 전기 음성도가 높아서, 우리 아까 전에 전기 음성도가 뭔지는 모르나 걔가 높으면 산화력이 높고, 그쵸? 그러면 아이오딘의 특성 상처 소독할 때 활용된다. 이 산화력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1번에는 5번 여기서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답이 1번이 3번이 아닌 것을 우린 여기서 확인 가능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에 3번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다리 찰거상 입었어요. 상처 났다는 얘기지. 집으로 돌아와서 자, 뭐를 발랐어? 과산화수소를 발랐대. 자, 2번 문제는 빨간색으로 정리할게. 과산화수소 밑줄 하자. 과산화수소를 발랐어. 자, 그래서 상처 부위에 부었더니 뭐가 났어? 거품이 났네. 그런데 며칠 지났더니 다른 곳은
건강상의 이상 징후 느끼지 못했는데 상처 부위가 골맞어. 자, 왜 골맞을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상처가 뭐 했기 때문이야? 깊고 넓었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상처가 깊고 넓어서 사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게 문제야. 라고 했어.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럼 상처가 깊고 넓으면 과산순소 우리 2번 문제는 2번 단락 끝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다. 그쵸? 과산순소가 많아지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라는 거거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활성산소는 어디 있는 거야? 만났을 때 산소 원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린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산소 원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왔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몇 번을 체크할 수 있어요? 2번에 4번을 보면 갑의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많았어. 너무 많이 사용해서 자, 우리 상처 깊고 넓은데 과산화수소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즉 활성산소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 상처 부위에서 산소 원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오면서 걔가 어떻게 그 공격을 막지 못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리.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답이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4번. 몇 번 단락에서 2번 단락에서 우리 확인 가능했었고요.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아이오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뭐였어요? 여기요. 4번 단락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러면 기억에서 아이오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억에서는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뜨렸어.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뜨렸어. 그러면 오렌지색 3번에 여기 깨뜨렸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3번에 1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황이 이황과 결합을 해서 자, 니은이 어디였어요? 곁사슬이죠. 여기에서 이황과 결합을 했어. 여분을 갖고 있는 뭐를 빼앗아? 전자를 빼앗아. 그래서 얘가 불안정해져서 병원균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건 몇 번? 2번에 2번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고요. 자, 3번에 3번. 아이고 선생님 2번에 2번이 아니고 3번에 2번입니다. 죄송해요. 3번에 3번. 디귿에서는 디귿 어디였어요? 탄소 이중결합. 요 부분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탄소 핵산을 뭐 시켜서 단화시킨다라는 말 했었어요. 그쵸? 병원균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파괴했겠네. 그럼 여기 3번에 3번이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요. 3번에 4번. 기억과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에 잠시만요. 기억에 탄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없어요. 그죠? 탄소가 이중 결합되어 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디귿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틀렸고요. 자, 게다가 계속 봅시다. 한번 뭐 하나라도 뭐 맞는 게 있는지. 탄소에 탄소가 결합하여 아미노산의 구조의 변화를 주었어. 탄소에 산소가 결합했어?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 그쵸?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3번에 4번은 맞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에는 4번이겠고. 3번에 5번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볼까요? 니은에서요. 자, 니은.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입니다. 우리 겹사슬은 황, 수소 결합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 그 다음 디귿은요. 탄소의 이중결합, 선생님 여기 밑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디귿. 탄소 이중결합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번에 5번도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어디요? 3번에 4번이 답이 되겠고. 자, 4번. A의 이유. A 어디였지? 부작용. 그쵸? A가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을 그 부작용을 뭐 했던 거?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 어디에서 보이느냐?
4번 A 부분. 그럼 그 A 부분 앞에 내용을 보면 아이오딘을 포비돈과 결합시켜서 어떻게 천천히 방출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이야기 찾아보면 1번에 1번은 아니고 2, 3, 4, 5번에 다 포비돈과 결합하여 포비돈과 결합, 포비돈과 결합, 포비돈과 결합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죠? 2, 3, 4, 5번 중에서 그다음 뒤에서 그럼 두 아이가 강력하게 결합해서 아이오딘이 천천히 방출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4번에 몇 번밖에 없어요. 5번에 있네요. 그쵸? 우리는 천천히 방출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어떻게 적혔어요? 방출 속도가 느려졌어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럼 4번에는 5번까지 체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복잡한 화학식이 좀 나온 것 같았지만 사실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거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웠던 질문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